여러분, 오늘 아침 명동 성당 앞길을 혹시 걸어보셨습니까? 제가 처음 은행에 입사했던 1980년대 초반, 그곳은 활기가 넘쳤습니다. 당시 정기예금 금리가 15%가 넘었으니 사실 재테크 공부 같은 건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냥 성실하게 일해서 은행에 넣어두기만 하면 자고 일어나면 돈이 불어나던 시절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금리는 바닥을 치고 우리가 매일 먹는 점심값은 2배가 올랐습니다.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힘들게 일하고 공부해서 얻은 그 귀한 투자 수익의 상당 부분이 세금이라는 이름으로 조용히 아주 소리소문 없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지갑에 난 그 거대한 구멍을 보고 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작은 경제연구소를 운영하면서 소상공인과 직장인들의 투자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 박 소장입니다. 제가 1997년 IMF 당시 외환 딜링룸에 긴박했던 현장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당시 은행 창구에서 전 재산을 잃고 울부짖던 수많은 가장을 보았습니다. 나라 경제가 무너질 때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않은 자의 운명이 어떻게 갈리는지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죠. 요즘 제 상담실에서 만나는 분들을 보면 그때와 똑같습니다. 다들 주식 종목 하나 맞히는 데는 혈안이 되어 있는데 정작 매수익의 15.4%를 지켜줄 계좌 공부는 뒷전이시더군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십시오. 자, 지금 여러분의 통장 잔고는 어떻습니까? 마이너스입니까? 플러스입니까? 매달 꼬박꼬박 이자로 빠져나가는 돈이 아깝지 않으세요? 자, 지금부터 ISA라는 마법의 바구니를 통해 세금 15.4%를 영원으로 만드는 절대 공식과 나이대별 생존 전략을 아주 깊이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만 확실히 합시다. 투자는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손에 실제로 들어오는 실수령액을 지키는 것이 100배는 더 중요합니다. 먼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ISA란 무엇인가? 이건 적금 상품이 아닙니다. 펀드도 아니에요. 그냥 아주 튼튼하고 혜택 많은 바구니입니다. 여러분이 장을 보러 마트에 갔다고 칩시다. 사과도 사고 배도 사고 고기도 담죠? ISA가 바로 그 장바구니입니다. 이 안에 예금도 담고 국내 주식, ETF, 리츠, 채권까지 몽땅 담아서 관리하는 종합 자산관리 계좌인 거죠. 그런데 이 장바구니가 마법의 주머니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안에서 생긴 이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깎아주거나 아예 안 받기 때문입니다. 제가 근무하던 은행 창구에서도 이 계좌가 처음 출시됐을 때 직원들끼리 그랬습니다. 이건 안 만들면 바보다 라고요. 금리란 돈의 가격입니다. 세금은 그 수익의 대가죠. 하지만 ISA는 그 대가를 국가가 면제해 주겠다는 아주 강력한 혜택입니다.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죠. 지난달 제 상담실을 찾은 42세 직장인 이진우 씨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3년 동안 피땀 흘려 모은 종잣돈으로 미국 나스닥 ETF에 투자했습니다. 드디어 2천만 원이라는 의미 있는 수익을 올렸죠. 그런데 정산하고 보니 통장에 찍힌 금액이 900만 원도 안 되는 겁니다. 범위는 바로 15.4%의 배당 소득세였습니다. 154만 원이 세금으로 그냥 증발한 거죠. 이진우 씨가 허탈한 표정으로 제게 물었습니다. 소장님, 이게 원래 이런 건가요? 제가 밤잠 설쳐가며 공부해서 번 돈인데 국가가 왜 이렇게 많이 가져가죠? 반면 제가 2년 전 ISA를 권유했던 제 대학 후배는 똑같이 1천만 원을 벌었지만 세금을 단 한 푼도 매지 않았습니다. 비과세 혜택 덕분이죠. 이 차이가 단 1년 만의 일입니다. 10년, 20년이 지나면 이 격차는 억 단위로 벌어집니다.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손익통산 기능입니다. 주식하다 보면 항상 땀니까? 잃을 때도 있죠. A 종목에서 500만 원 벌고 B 종목에서 300만 원 잃었다고 칩시다.
내 실제 순이익은 200만 원입니다. 일반 계좌라면 국세청은 여러분이 잃은 돈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원돈 500만 원에 대해서만 칼같이 세금을 매깁니다. 억울하죠? 나는 결국 200만 원밖에 못 벌었는데 세금은 500만 원 기준으로 내야 하니까요. 하지만 ISA 계좌라는 바구니는 똑똑합니다. 아, 너 A에서 벌었지만 B에서 까먹었구나. 합쳐서 순수하게 번 2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 매길게 라고 해줍니다. 심지어 서민형이라면 이 200만 원조차 비과세 한도 내에 있으니 세금이 0원입니다. 진짜 0원입니다. 손실 난 것도 서러운데 세금까지 내는 억울함을 이 바구니 하나로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부자들은 수익률보다 실수령에게 집착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바구니는 준비됐습니다. 세금 혜택 빵빵한 명품 바구니를 손에 쥐셨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좋은 바구니에 썩은 사과를 담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세금을 깎아줘도 안에 담긴 주식이 반토막 나면 아무 소용없겠죠? 그래서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이 바구니에 도대체 무엇을 어떤 비율로 담아야 1천만 원이 1억이 되고 10억이 되는지 절대 망하지 않는 나이대별 황금 포트폴리오를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40년간 금융 현장에서 수만 명을 상담하며 정립한 공식입니다. 투자는 나이라는 시간의 함수입니다. 20대의 1억 원과 50대의 1억 원은 그 무게가 전혀 다릅니다. 먼저 20대와 30대 사회 초년생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돈은 없지만 시간이라는 엄청난 무기가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반토막 나도 여러분은 복구할 시간이 30년이나 남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변동성을 즐겨도 된다는 겁니다. 시장이 폭락할 때 남들은 공포에 떨며 팔지만 여러분은 세일 기간이네 하고 더 사모을 수 있는 유일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2030은 안전보다 성장의 90%를 걸어야 합니다. 제가 근무하던 부서에서 수천 명의 고객 데이터를 분석해 본 결과 젊을 때 공격적으로 지수 추종에 투자한 사람들이 훗날 가장 큰 자산가가 되었습니다. 2030의 코어 자산은 무조건 미국 빅테크입니다. 나스닥 100이나 미국 테크 탑10 같은 ETF를 계좌의 60% 이상 채우십시오. 전 세계에서 돈을 제일 잘 버는 10개 기업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상담했던 27세 김지은 씨는 매달 50만 원씩 ISA에서 나스닥 ETF를 샀습니다. 3년 전 하락장 때 무섭다고 상담을 왔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지은 씨, 지금 이 주식을 제일 싸게 살 수 있는 세일 기간입니다. 그냥 눈 감고 계속 사세요. 지금 지은 씨 수익률은 50%를 넘었습니다. 세금은 당연히 0원이죠. 2030은 위성자산으로 한국의 반도체나 방산 같은 테마형 ETF를 20% 정도 섞어 수익률을 극대화하십시오. 10년 뒤 지은 씨와 그 친구들의 자산 격차는 이 계좌 하나에서 결정될 겁니다. 40대 가장들은 다릅니다. 인생에서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시기죠. 아이들 교육비에 대출 이자까지 절대 잃어서는 안 되는 돈입니다. 그래서 40대의 포트폴리오는 균형이 핵심입니다. 제가 근무하던 곳에서 40대 고객들을 보면 너무 공격적이거나 너무 방어적인 양극단이 많았습니다. 40대라면 코어 자산으로 S&P 500 지수 추종 ETF를 50% 담으십시오. 미국 경제의 근간에 투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50%는 배당 성장주로 채워야 합니다. 주가가 오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장이 흔들릴 때 내 계좌를 지켜줄 배당이라는 완충지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난주 상담 온 45세 최 차장님은 노후가 걱정되어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한국판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를 추천해드렸죠. 매달 배당금이 들어오니 하락장이 와도 버틸 힘이 생긴다고 하시더군요. 40대는 주가 상승과 배당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위기 상황에서도 가계 경제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40대인데 아직도 급등주만 쫓아다니고 있다면 지금 당장 멈추십시오.
그건 투자가 아니라 도박입니다. 이제는 지키는 투자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제가 겪어보니 40대에 무너진 자산은 50대에 회복하기가 배로 힘듭니다. 이제 50대 은퇴 준비생분들입니다. 50대는 이제 수익률보다 현금 흐름이 우선입니다. 곧 은퇴를 하면 매달 들어오던 월급이 끊기기 때문이죠. 제가 현직에 있을 때 가장 안타까웠던 분들이 은퇴 직전에 한탕을 노리고 테마주에 몰빵했다가 노후 자금을 다 날리시는 경우였습니다. 정년퇴직을 앞둔 시점에 자산이 반토막 나면 회복할 기회가 없습니다. 50대라면 ISA 계좌의 70% 이상을 배당주와 채권으로 채우십시오. 특히 월 배당을 주는 ETF나 미국 장기 채권 ETF가 효자 노릇을 할 겁니다. 주가가 좀 떨어져도 매달 들어오는 배당금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담실에서 만난 56세 정이사님은 제 조언대로 고배당 ETF와 커버드콜 상품을 섞었습니다. 지금은 매달 60만 원 넘는 분배금이 세금 없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 이사님은 국민연금 받기 전까지 이 돈이 큰 힘이 된다며 웃으시더군요. 50대는 욕심을 내려놓고 지키는 투자를 해야 노후가 평온합니다. 은퇴 후의 삶은 수익률이 아니라 현금 흐름의 속도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50대인데 아직도 원금 회복을 위해 무리한 투자를 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노후 파산의 지름길임을 명심하십시오. 이제는 따박따박 들어오는 현금의 힘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실전 팁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ISA를 만들 때 절대 은행 창구에 가지 마십시오. 은행 직원들은 대개 본인들 실적에 도움이 되는 수수료 비싼 신탁형이나 일임형을 권할 겁니다. 우리는 무조건 스마트폰으로 중개형 ISA를 직접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원하는 종목을 직접 고르고 수수료를 한 푼이라도 더 아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계좌는 3년이라는 의무 기간이 있습니다. 많은 분이 3년 뒤에 돈을 빼서 차를 사거나 여행을 가시는데 그건 복리의 나무를 겨우 키워놓고 도끼로 찍어버리는 짓입니다. 3년이 지나면 그 자산을 연금저축계좌로 이전하십시오. 그러면 국가에서 추가로 세액공제 혜택을 더 줍니다. 국가가 주는 혜택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빨아드셔야 진짜 부자가 됩니다. 제가 현장에서 상담하다 보면 이런 실수를 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소장님, 저 급전이 필요해서 ISA 깼어요. 라고 말이죠. 그러면 그동안 아꼈던 세금 혜택을 다 나라에 돌려줘야 합니다.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ISA에 넣는 돈은 없는 돈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딱 3년만 잊고 사십시오. 그러면 3년 뒤에 그 돈이 여러분의 든든한 은퇴 자산이 되어 돌아올 겁니다. 만약 3년이 지나 만기가 되었다면 그냥 돈을 빼서 쓰지 마시고 그 돈을 연금저축으로 옮겨 노후 대비의 끝판왕을 만드십시오. 자, 이제 구체적인 대응 방안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당장 여러분의 계좌가 중개형 ISA인지 확인하십시오. 아니면 즉시 이전하십시오. 기존 계좌에 있는 돈을 옮기는 것도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나이대별 포트폴리오를 오늘 당장 적용하십시오. 2030은 나스닥, 40대는 S&P와 배당, 50대는 고배당과 채권입니다. 이것이 제가 40년간 경제 현장에서 확인한 가장 확률 높은 생존 전략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동 이체를 통한 기계적 매수 시스템을 구축하십시오. 주가창을 매일 들여다보는 건 정신 건강에도 해롭고 투자 성과에도 도움이 안 됩니다. 38세 직장인 박태현 씨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차를 팔고 보험을 리모델링해서 모은 돈 5천만 원을 ISA에 넣고 3년을 버텼습니다. 당시 친구들은 비트코인이다 뭐다 하며 박태현 씨를 비웃었죠. 하지만 3년 뒤 비웃던 친구들은 손실을 보고 괴로워할 때 박태현 씨는 세금 한 푼 안 내고 7천만 원이 넘는 목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연금저축으로 옮겨 내 집 마련의 기반을 닦았습니다.
투자는 누가 더 빨리 달리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오래 살아남느냐의 싸움입니다. 박태현 씨는 지금도 제게 고맙다며 인사를 합니다. 1997년 IMF 당시 제가 근무하던 은행 본점 앞에는 아침부터 사람들이 장사진을 쳤습니다. 예금을 찾으려는 사람, 부도 막으려 애쓰는 사장님들. 그 아비규환 속에서 제가 목격한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차분하게 외화를 사들이고 헐값에 나온 우량 자산을 줍던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특별한 정보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위기를 준비하는 시스템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ISA는 바로 여러분을 지켜줄 그 시스템의 기초 중의 기초입니다.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 생기겠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 경제의 파도는 여러분을 덮칠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2의 IMF가 올지 안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경제의 징후는 이미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환율은 오르고 내수는 바닥입니다. 이런 시기에 내 피 같은 돈을 세금으로 허공에 날리시겠습니까? 아니면 ISA라는 방패로 지켜내시겠습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은 이제 선택하셔야 합니다. 준비할 것인가? 아니면 설마 하며 살 것인가? 매일 아침부터 작은 행동 하나만 바꿔보십시오. 통장 내역을 확인하고 매 계좌가 중개형 ISA인지 체크하고 단 1만 원이라도 미국 우량지수에 투자해 보십시오. 그 작은 변화가 위기에서 여러분을 살리고 10년 뒤 여러분의 자산 가치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40년간 금융 현장에서 보고 느낀 진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스마트폰을 열어보십시오. 증권사 앱을 깔고 ISA 계좌를 검색하는데 단 5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 5분이 여러분의 10년 뒤 1억 원을 만듭니다. 제가 처음에 5만 원권 태우는 상상을 해보라고 했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자산은 물가 상승과 세금이라는 불길 속에서 천천히 타버릴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은 여러분은 이미 소화기를 손에 쥐셨습니다. 이제 그 소화기를 뿌릴지 말지는 여러분의 손가락에 달려 있습니다. 부디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향한 여정에 저 박 소장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